자, 지금까지 두 번째 소단원인 나머지 정리에서 항등식의 성질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봤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를 한번 배워보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부분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 19쪽에 있는 맨 위에 탐구하기 활동을 먼저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에 앞서서 탐구하기 활동을 해볼 건데요. 탐구하기를 통해서 과연 나머지 정리가 뭘까 추측까지 해볼 수 있거든요. 한번 탐구하기 잠깐 동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px는 위에 나와있죠. 이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자고 했네요. 우리 항등식 배우기 전에 다항식의 연산 배울 때 가장 마지막 시간에 다항식의 나눗셈 이미 배웠죠. 그러면 이제 1번을 풀기 위해서 다항식 나눗셈 직접 해볼게요. 4x 제곱 4x 플러스 2를 뭐로 나눈다? x-2로 나누겠습니다. x-2. 자,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할 때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쵸? 일단 나누는 식이나 나눔을 당하는 식이나 다 어떤 차수 순으로 써야 된다? 내림차수 순으로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여기에다가 식을 써야 되는데 어떤 식을 써야 되죠? 그쵸? 최고차항 기준으로 최고차항을 가장 똑같이 만들어주는 뭘 곱해야지 가장 똑같이 만들어지는지 비교해서 식을 쓰기로 했었죠. 자, x가 3x제곱이 되려면 몇이 더 필요하죠? 3x를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을 써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식은 지금 복습이에요. 지금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식 뭐 써야 되죠? x-2랑 3x를 곱해야죠. 자, 근데 곱할 때는 x-2 전체의 3x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사용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분배 법칙 쓰면 3x제곱 그 다음에 또 하면 마이너스 6x죠. 마이너스 6x. 자, 쓸 때도 차수가 같은 동묘한끼리 밑에 써주면 계산하기 더 좋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첫 번째 항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4x 빼기 마이너스 6x란 말이에요. 자, 뭐 헷갈리시면 앞에 여기 빼기 할 거다. 이거를 한번 체크해 두시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빼기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2x가 되겠네요. 자, 2는 뺄 게 없으니까 2 빼기 0처럼 해결이 돼서 그대로 2는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언제 끝낼 것인가, 언제 얘를 나머지로 볼 것인가. 자, 지금 얘 나머지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 이유는 뭘 보고 확인한다? 나누는 식의 차수랑 나머지가 될 차수를 비교해야 되죠.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똑같이 1차, 1차잖아요. 아직 더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더 어떤 숫자를 곱해서 최고차항을 비슷하게 만들 건가 봤더니 x에다가 2배를 하면 2x가 되잖아요. 최고차항만 비교해서 그럼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2를 x-2에 곱하는데 분배 법칙으로 곱하셔야 됩니다. 2x-4가 되겠네요. 그럼 위의 식에서 또 아래 식을 빼면 두 개는 지워질 거고 2, 그 다음에 또 빼기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6이 되겠네요. 6. 안 보이니까 여기 옆에다 쓸게요. 이 자리에 이제 6을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직접 나눠보니까 최종적으로 나머지는 몇이 나왔다? 6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미 배운 지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2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P2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이거 보고 요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P2 우리가 아는 정보는 PX예요. 이 X 자리에 2를 대입한 거네요. 자, 그럼 P2는 어떻게 구한다? X 자리에 2를 대입한다. PX가 얘니까 얘와 같은 식이니까 요 X 자리에 2를 대입한다고요.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2번은 한번 파란색으로 풀어볼게요. P2 어떻게 구한다? X 자리에 2를 대입한다. 여기 X 자리에 2를 이렇게 대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2의 제곱을 하셔야 돼요.
2의 제곱.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냥 2라서 편하게 이렇게 썼지만 만약에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였다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3 빼기 2의 제곱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의 제곱. 괄호를 꼭 쳐주셔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그러니까 정석풀이는 2를 대입할 때도 2의 제곱. 괄호를 꼭 써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4 곱하기 2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할 땐 항상 괄호. 다음 플러스 2. 그래서 해결해보면 2의 제곱은 4니까 4 곱하기 3, 12. 마이너스 4, 2, 8 플러스 2가 되겠네요. 14에서 8을 빼는 거니까 답은 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과 2의 값을 비교해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거를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 직접 나머지를 구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가 직접 나눠서 구한 거기 때문에 6이라는 건 명백해요. 근데 P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또 나머지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 있는 이 2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거를 유추해 봐야 될 텐데, 자, 2를 줄 수 있는 힌트는 x-2로 나누었을 때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머지 정리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사항을 한번 탐구하기에서 했던 문제사항을 조금 문자로, 탐구하기에선 직접 숫자를 대입했지만 문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탐구하기 문제사항이 뭐였냐면은, 자, 탐구하기 문제사항을 문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다항식을 일단 줬어요, 구체적으로. 지금은 문자만 표현할 거니까 px만 쓸게요. px를 뭘로 나눈다고 했죠? 탐구하기 다시 보세요. 뭐라고 나눈다고? x-2로 나누겠다고 했어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문자를 쓸게요. x-알파라고 우리가 읽는 얘로 나누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누었을 때 우리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직접 나눴잖아요. px를 x-2로 직접 나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몫이랑, 몫도 써주겠습니다. 몫을 qx라고 할 거고요. 왜냐면 몫도 하나의 식이니까 qx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rx, 나머지도 하나의 식이기 때문에 rx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항식 나눗셈 했었을 때의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은 이 px를 나누는 식, 그리고 몫, 나머지를 이용해서 새로 식을 만들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죠?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은 원래 나누기 전, 원래 식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나눗셈 할 때 배웠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x-알파. 자, 요거 몇 차식이죠? 요거 1차식입니다. 자, 근데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1차보다 작으려면 도대체 rx가 몇 차식이라는 거예요? 0차식. 우리 0차식은 뭐다? 상수항이 0차식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식이 아니라. 문자가 들어있는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rx라고 표현하지 않고 r이라고만 표현을 해도 요거를 상수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r. 문자가 들어간 식이 아니라 숫자가 나온다는 것까지 하나 더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이유는 뭐다?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요거 하나 아시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이 등식, 하나의 등식이잖아요. 이 등식은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항상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이 뭐였죠? 바로 전에 배웠던 건데 뭐였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근데 뭐에 대해서? x라는 문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요. 어떤 게 항상 성립한다고요?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이 x자리에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바로 항등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무 수나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알파라는 숫자를 넣어볼게요. 여기 있는 알파는 숫자예요, 숫자. 우리 탐구하기에서는 2였죠, 2. 자,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왜냐면 항등식이니까. 그럼 p 알파.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한 거예요. 그럼 우변에 있는 x자리에도 다 알파를 대입할 거예요. 여기, 여기. x자리 보이죠? 그럼 알파를 대입을 하면은 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여기도 알파를 대입하고 뒤에는 r이라는 나머지 숫자. 그럼 알파 빼기 알파가 돼서 여기가 0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뒤에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앞에 곱하는 숫자가 0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다 0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만 남는다? r만 남는다. 여기 지금 많이 보던 게 있네요. 뭐냐면은 p 알파가 5랑 같다, r이랑 같다. 요게 바로 우리 탐구하기 2번에 있었던 거죠. 갑자기 P2를 구해봤더니 나머지가 그대로 나왔었어요. 자, 이 나머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이 파란 색깔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0이 돼버려서 결국엔 나머지 숫자 상수항인 나머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알파가 과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알파. 탐구하기에서도 잠깐 힌트를 줬는데 이 알파는 어디서 나왔다? 바로 이 나누는 요 식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요 식에서. 정확히는 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이 나누는 식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 나누는 요 식이 0이 되는 x값을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했더니 정확히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x-알파 이 나누는 이 x- 나누는 식이 딱 0이 되는 x값 그 x값을 원래 식 x 자리에 대입을 했더니 나머지가 나온다는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교과서로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정리를 추측을 해봤고요. 그 나머지 정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한번 살펴봤어요. 교과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다항식이 있고 그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냥 p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방금 전에 봤어요. 어떻게 이끌었죠? x에 대한 항등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 항등식에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해봤더니 가운데 부분이 지워지면서 결국에 p에 알파를 대입한 값이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자, 이 나머지 정리의 그 결과를 아시고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했던 이 나머지 정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정리는. 그래서 반드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나머지 정리를 숙지하셔서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포인트 짚고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나누는 식이 1차식이기 때문이에요. 1차식.
자, 실제로 이 나머지 정리는 언제만 쓸 수 있냐면요. 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건데 뒤에 배우는 이제 인수정리나 조립제법 더 뒤에 배울 건데 그 경우에도 다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거든요. 요게 하나의 한계점이니까 꼭 요걸 기억해 주시고 2차식일 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1차식일 때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때도 이 나머지 정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나머지 정리 자체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 그 한정적인 경우에 한해서 2차식으로 풀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제에서 다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나머지 정리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게 자,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나머지 정리는 언제 효율적인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언제 효율적일까요? 자, 나머지 정리가 효율적인 이유는 왜냐면은 나눗셈을 지금 직접 하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나눗셈을 직접 하지 않고도 바로 뭐를 구할 수 있다?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장점이에요. 바로 나머지를. 나눗셈 직접 일일이 이거 나눠가지고 막 계산 안 해도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원래 다항식에다가 알파만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알파는 또 어디서 나온 알파였어요?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입니다. 이 x값을 원래 주어진 다항식에 대입하면 바로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나머지를 직접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치만 한계점은 있죠. 한계점은 뭐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 나머지랑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게 뭐죠? 몫이죠. 몫은 구해주지 않아요. 몫은 구해주지 않아요. 그럼 몫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나누셔야 돼요. 직접 나누기 하셔야지만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빨리 풀 수 있겠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어떤 점에서 편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 풀 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좋은 부분에서는 이 정리를 이용하면 훨씬 빨리 풀 수가 있겠죠. 한번 문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쪽 밑에 이제 3, 4번이 나오는데요. 한번 3, 4번 같이 가볍게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3, 4번 일단 동영상 멈추시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네, 다 풀어봤나요? 자, 다 안 풀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 차시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답 비교해 보시고 틀린 부분은 또 혼자서 공부를 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 밴드 톡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3번 같은 경우에는 2번만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다항식을 줬고요. 다음 1차식, 즉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지금 몫을 구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제 뭘 써야 된다? 나머지 정리 쓰면 빠르겠다. 요걸 캐치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다항식을 예로 나눈 나머지는 직접 나눌 필요 없이 px에다가 그 x자리에 어떤 숫자만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오는 어떤 숫자 어떻게 구한다? 그쵸. 바로 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 뭐죠? x는 마이너스 1. 1만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되죠. 바로 이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대입한 것이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된다는 사실이 이제 나머지 정리죠. 그럼 구해봐야겠죠?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p-1 구하겠습니다. x자리 전부에다가 마이너스 1을 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자, 어디 대입 잘 했나 봅시다. 원래 지금 어떤 식이 나와 있었냐면 요 식이 나와 있었어요.
일단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리고 x의 세제곱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잖아요. 자, 이 마이너스 1을 전부 세제곱해줘야 돼요. 항상 대입할 때는 꼭 괄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꼭 괄호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x제곱이죠. 3,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 특히 이렇게 음수 대입할 땐 꼭 괄호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괄호 먼저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몇이죠? 그쵸. 여전히 마이너스 1이죠. 왜요?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여전히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이고, 근데 또 앞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있는 거니까, 자, 지금 이 식은 사실 마이너스 1을 4번 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짝수번 곱한 게 되기 때문에 그냥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짝수번 곱하는 거니까 1, 3 곱하기 1이니까 그냥 3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그 다음 플러스 5. 최종 답은 1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한번 빨리 잠깐 풀고 넘어가 볼까요? 다항식 주어졌고요. x-2, 1차식 맞네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5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몫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몫 요구하고 있지 않죠. 나머지만 지금 언급하고 있고, 또 마침 나누는 식이 1차식이네. 요거 확인하시고, 그럼 나머지 정리 쓰면 되겠다.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가 15가 나오려면은 이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5래요.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우린 이제 p에다가 뭘 대입하면 나머지가 15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대입할 수는 뭐다?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뭐죠? x-2가 0이려면 x는 2여야겠죠. 바로 요 첫째 줄, 여기까지를 하나의 식으로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러기 위한 우리 a를 구해야 되니까 한번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P2 구해보겠습니다. x자리에 2를 다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a자리에 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어디에 대입하는지 문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2의 세제곱, 그 다음 a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15가 된다는 말이네요. 조금 더 계산해야겠죠. 2의 세제곱은 8, 그 다음은 4a 플러스 a 플러스 2는 15. 그럼 몇 a죠? 5a 플러스 숫자끼리 계산하면 10은 15라는 거네요. 자, 이제 a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거의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네요. 1차 방정식의 해 어떻게 구합니까? 한쪽에 문자가 포함된, 미지수가 포함된 식 나누고 나머지 숫자들은 다 다른 변으로 넘겨버려서 최종적으로 간단히 나눌 거 나누고 곱할 거 곱해서 a만 좌변에 남겨주면 좋겠죠. 그럼 5a만 남기고 10은 이항시킬게요. 그럼 부호가 바뀌니까 15 빼기 10이 되겠죠? 5가 되겠습니다. a는 1이 돼서 결국의 답은 a는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달라지는 유형에 대한 예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예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px를 주어졌고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은 상황이에요. 몫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나머지 정리를 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체크할 거 있죠. 뭐? 나누는 식이 1차식인가? 1차식 맞나요? 맞네요. 그러면은 확실히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누는 식을 보니까 조금 달라진 점이 뭐예요? 우리 여지껏 1차항, x항의 개수가 항상 1인 것만 달라졌는데 2가 됐네요? 그럼 이러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바로 답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P에다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직접 나눌 필요 없고 원래 다항식에다가 이제 어떤 숫자만 대입하면 되잖아요. 요게 바로 나머지잖아요. 근데 어떤 숫자를 대입하냐?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앞에 2가 생겼더니 지금 조금 까다롭네요. 헷갈리면 써야겠죠? 2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뭐가 되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등장해버려요. 1차 방정식 못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모른다. 지금이라도 모르는 걸 깨달으시고 빨리 복습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자, 안다는 가정하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차 방정식을 풀려면은 한쪽에만 x가 포함된 항들을 냅두고 다 다른 우변으로 넘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좌변에 2x만 남기고 숫자들은 다 우변으로 넘기면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우리는 x값만 구하고 싶어요. x가 뭔지 구하고 싶어. 근데 이 2가 걸리적거리잖아요. 양변에 뭐 해준다? 2로 나눠준다. 등식의 원리에 의해서 2로 나눠주면 얘는 없어질 거고 x 남을 거고요. 얘도 2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결국에 뭘 구하면 된다? P, x자리에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다. 자, 지금 요 부분이 빨리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거의 암산해서 바로 요게 튀어나올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시험 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정도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구해보겠습니다. x자리에 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게요. 자, 아무래도 분수다 보니까 조금 더 계산이 더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해봅시다. 4 곱하기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는데 대입할 땐 항상 괄호 그 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거랑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옆으로 조금 넘기겠습니다. 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자, 얘를 이제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죠. 자, 일단 괄호부터 계산해 봅시다. 음수를 3번 곱하면 결국엔 음수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 3번 곱하면 몇이죠? 8분의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뭘 곱하는 거죠? 앞에 4를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음수 2번 곱하면 양수가 될 거고 2분의 1 2번 곱하면 4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음수 곱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로 이렇게 바꿀 거고요. 아예 2 나눠지는 것도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뭐만 쓰면 돼요? 플러스 1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플러스 1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약분되는 거 보이네요. 4를 약분하면 2.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뒤에 남는 거는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 요게 이렇게 지워지네요. 답은 2. 그래서 최종 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갈 숫자가 이번에는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나머지 정리의 그 원래 정리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겠죠. 한번 이거와 관련된 문제, 교과서 20조 문제 5번 잠깐 동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자, 5번 같은 문제는 예제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따로 풀진 않고 넘어갈게요. 자, 하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P 몇을 계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도 P 몇을 계산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뭐죠?
바로 이 위에 있는 나누고자 하는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식이 0이 되는 x값. 근데 1차식, 즉 x항 앞에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분수가 나올 거예요. 자, 1번은 몇이죠? 얘가 0이 되는 x값 잘 생각해 보세요. 뭐에서 1을 빼야지 딱 0이 돼요.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가 곱해져 있어. 그럼 뭘 곱해야지 1이 되겠어요?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얘에다가 1을 더해서 0이 됐대요. 그럼 얘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3 곱하기 뭘 해야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구해주시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실수 줄이는 거기 때문에 혼자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빨리 풀 수 있게까지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예제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일단 읽어볼게요.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이래요. 그리고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다. 여기까지는 일단 다 설명한 거니까 조건이네요. 문제의 조건. 그럼 진짜 문제는 뭔가 봅시다. 진짜 문제는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지금 그러면은 목 구하라고 했나요? 몫을 구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 그럼 뭔가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될 것 같긴 해. 하나 더 체크할 거 있죠? 뭐죠? 나누는 식이 1차식인가? 맞아요? 아니네. 그럼 쓸 수 없다? 원래 나머지 정리 자체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정리로 만든 게 맞아요. 근데 아까 나머지 정리 설명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2차식인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 정리를 간접적으로 사용해서요. 바로 여기 있는 예제 3번이 나머지 정리를 간접적으로 사용해서 2차식으로 나누긴 했지만 나머지 정리를 간접적으로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서 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를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에서 수학 문제를 푸실 때요, 여러분. 수학에서는 항상 목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목표부터 잘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앞에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결국에 구하라는 게 목표잖아요. 다항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를 봅시다. 목표를 써봅시다. 자, 한번 항등식으로 써볼게요. 우리 나머지 정리가 왜 성립할 수밖에 없는지 증명하는 과정,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항등식이 핵심 포인트였잖아요. 그 항등식 적어볼게요. 이 px가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다항식 곱해진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물론 몫을 구하라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몫은 그냥 q 통상적으로 쓰는 qx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오겠죠. 그럼 바로 이게 항등식이 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얘가 목표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미 잘못 썼다는 걸 눈치챈 학생들 있을 거예요. 뭘 잘못 썼을까요? 바로 얘. 지금 R만 썼다는 거, 대문자 R만 썼다는 건 얘가 이미 상수항이라는 걸 가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계속 상수처럼 썼으니까. 자, 근데 과연 상수항이 맞을까요? 자, 얘가 상수항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추측했어요? 나머지 정리 밝힐 때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나누는 식의 차수가 원래는 1차식이었기 때문에 걔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0차식이 와야 되니까 이게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누는 식의 차수가 지금 몇 차식이에요? 나누는 식의 차수 얘로 나눌 거잖아요. 2차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2차식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그럼 상수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어요.
그쵸, 1차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뭔가 다항식일 수 있다. 근데 심지어 차수까지 정확히 알죠?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써주자면은 아예 요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요렇게. 자, 이렇게 써버리면 몇 차식이죠? 1차식처럼 보이지만 A가 0이 되면 B만 남기 때문에 상수항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B는 모르겠지만 A, B를 이제 구해야겠죠. 바로 요렇게 써주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AX 플러스 B가 우리의 목표이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1차식으로 났다고요? 다시 한번요. 왜 1차식으로 났다? 나누는 식의 차수가 2차식이니까 더 작은 1차식 혹은 상수항이 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나타낸 거예요. A가 0이면 상수항만 남는 거니까요. A가 0이 아니면 1차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제 AX 플러스 B를 구하는 거, 즉 A와 B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는 2개예요.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와야지 A, B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을까요? 미지수가 2개 있기 때문에 식도 최소한 2개는 나와줘야지 미지수 2개를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문제 조건을 이제 쳐다보고 과연 2개의 식을 만들 수 있나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식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조건을 다시 찾아봐 볼까요? 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나머지만 말했고 차수도 나누는 식의 차수도 1차식이니까 p 몇이 나머지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 집어넣어요? 이제는 할 수 있죠? 바로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 몇입니까? 아, p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거네. 요 첫 번째 여기까지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이 식이 나오네요. 자, 하나의 식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다. 이것도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p 몇을 계산했더니 3이 나온다. 나머지 3이 나오려면 몇을 대입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x값 몇이죠? 1. 그럼 이제 전체 흐름을 봐보세요. 다시 우리의 목표는 나머지 1차식일지 상수항일지 모를 이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A, B를 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됐어요. 근데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마침 2개가 딱 나왔네요. 요것만 잘 해결해서 A와 B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 써볼게요. 자, P-1 계산해 봐야겠죠? P-1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등식에다가 대입을 해봐야 될 텐데 항등식 어딨나요? 항등식. 우리의 항등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 자리에다가 지금 P-1을 구해야 돼요. 즉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된다고.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X자리에 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X자리에. 자, 그럼 여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Q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값을 몰라요. 몫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우리는. 직접 나눠볼 수도 없어요. 다항식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고맙게도 여기 앞에 몇이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0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모르는 애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얘가 0이니까. 그럼 전체 다 곱해봤자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이제 뭐만 남는다? P-1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니까 얘만 남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머지 몇이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구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빨리 해볼게요. P1, X자리에 1 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1, 그 다음에 1 빼기 1, 그 다음 Q1, 그 다음 A 플러스 B네요. 자, 근데 얘 값을 모르지만 너무 고맙게도 0이 또 나왔어요. 0. 그럼 남는 건 뭐다? 뒤에 있는 A 플러스 B밖에 안 되고 이 값이 3이 된다고 했으니까 3.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사용하면은 정확하게 두 가지 식이 있기 때문에 미지수 두 개 A와 B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연립해 보겠습니다. 연립하는 건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고 A 플러스 B가 3이다. 자, 이거는 적절하게 식을 더하거나 뺄 건데 더할게요. 그러면은 빼기랑 더하기니까 지워지고요. 더한 건 2B밖에 안 났고 우변은 4밖에 안 났네요. 그럼 B는 몇? 2. 그리고 A도 B가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는데 밑에 식에 2를 대입하면 A는 몇이에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최종 답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최종 답. A는 1, B는 2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의 최종 답은 뭐다? 아까 목표를 보세요. 이 식 자체, 이 1차식 자체가 나머지 요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자리에 1, B자리에 2를 대입한 요 식을 써주셔야지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즉 X 플러스 2 바로 얘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PX를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차식인 X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